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문에서 가장 자주 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사주. 자사주가 무슨 의미인가? 자사주를 누가 사면은 이거 회사 주가에 좋은 건지 또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문제. 삼성전자는 또 얼마 전까지는 자사주를 많이 사다가 요즘 또 왜 안 사는 건지 이런 참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사주에 대한 어떤 오해, 이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카멜레온 같아서요. 좋은 점과 문제점이 동시에 있는데 이걸 한쪽만 띄워서는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네 단어를 나서서 자사주와 자기 주식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점 말씀드리고, 자기 주식 차원에서 특성은 뭐고 취득 목적은 뭐냐 이렇게 보고요. 자기 주식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방법, 이건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고, 자사주의 매입, 처분, 소각 시에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또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주와 자기 주식, 이게 이름을 막 혼동해 쓰는데 이게 혼동할 만한 일이 아니고 서로 다른 거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사주. 용어상 자사주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상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자사주가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사주를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 이런 거 있어서 우리 사주가 보유하는 자기회사 주식, 이게 자사주다. 우리 사주만 제한해서 이렇게 법령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뜻은 자기 주식을 뜻하는 건데 이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주주 또는 임원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자사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샀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자사주 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임직원이 자사주를 다 모아 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자사주를 회사가 사는 자사주, 이거는 회사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현금이 없어지고요. 그것만큼 자본을 환급한 것처럼 해서 자본 조정에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가 바뀝니다. 그런데 회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면요, 그건 회사 거래가 아니거든요. 회사 재무제표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임직원이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총의 의결권 이런 문제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회사 재무제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자사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임직원이 사는 것도 자사주라 그러면 소액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 사는 거 자사주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주식이 자사주가 됩니다. 이제 주주가 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사주를 대주주, 임직원까지 확대를 해버리면은 원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사주 중에서 우리가 자기 주식, 본연의 자기 주식 문제를 다룰 때는 꼭 자기 주식이라고 칼럼을 쓰면은 그 제목을 또 데스크에서 자사주로 바꿔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주식과 자사주의 차이, 요 용어의 혼란을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 이것도 좀 우스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종이 주식이 없어졌는데 소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퍼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고주, 이것도 금고 안에다가 자기 회사 주식을 담아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주식이라는 게 옛날에 금고주라서. 요즘 이제 주식이 없어졌는데 금고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이증권 시대의 산물, 요게 지금 소각이라는 단어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요. 가끔 금고주라는 단어 쓰는데 이거 지금 용어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용어 혼란도 경계해야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자기 주식 취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많다는 거를 오늘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증권시장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자사주의 그 회계적 배경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오늘
우리 삼성 KPMG가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사회이사분들, 이런 분들도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회사 결의사항,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9월에 참 그 사회이사나 뭐 비상임사 이런 분들이 깜짝 놀랄 판결이 하나 이루어졌죠. 지난 9월에 판결한 거는 1심에서는 사회이사가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2심에서 사회이사의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대우건설이 4대강 담합을 하다가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을 잔뜩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재산이 날아갔잖아요. 과징금 물으니까. 그래서 그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1심 판결은 대표이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잘 몰랐을 거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2심에서 정부장 판사의 그 재판부의 합의사항은 사회이사나 비상임이사라고 해서 이사와 달리 볼 여지가 없다. 그러면 똑같이 이사를 구성하고 결의를 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회의 의안 왔을 때는 뭐 어떤 4대강 사업을 한다는 얘기도 한 번도 없었다. 그 4대강 우리 하나도 의안에서 다루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상법 339조 1항 보면은 정당한 주의를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의안이 올라온 것만 판단할 때 정당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다. 기업의 내부 통제 조직으로 운영하는 거 그거 판단하라. 그래서 내부 통제 조직에 이런 담합을 못하게 하는 내부 통제 조직이 있는지 또는 물어는 봤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안에 안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이제 나 길티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유죄 인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건 아주 놀라운 판결입니다. 저도 사회사를 쭉 해왔지만 내부 통제 이거 잘못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4대강 담합 같은 거를 내가 사회사를 했다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규정도 만들고 가끔이라도 어떤 정기적으로라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그걸 다뤄야 된다. 그게 이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주식 취득하겠다는 것은 의안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결의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회사가 아주 황금빛 얘기만 합니다. 이 자기 주식 사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짜겠습니다. 주가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 그러면 뭐냐면은 자기 주식을 회사가 살 때 그때 조금 높은 가격에 팔았던 주주는 떠나고요. 다른 주주가 그 덤태기를 다 뒤잡아 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손해배상 얘기하는데 의안을 딱 보니까 다 좋은 것만 해놨고 이사들이 아무도 그걸 제지 안 하고 승인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카멜레온입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이사들이 적절히 통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다큐멘테이션 기록에 남겨야죠. 회의록에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자기 주식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는 모든 혼란들, 용어까지 모두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자사주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사회 의안에서는 적어도 자기 주식이라고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상법 용어를 써야죠. 상법에 한자도 없는 자사주란 용어를 해서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식으로 이제 제안합니다. 자사주는 제가 이번에서 자기 주식이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지금 자기 주식 자사주를 좀 혼동해서 막 쓰더라도 이게 이게 자기 주식을 설명하기 위한 거구나 상법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성과 취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주식은 발행 주식이지만 유통 주식은 아닙니다. 발행을 했는데 회사가 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자기 주식을 고려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발행 주식 전체를 시가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식 중에 일부는 회사가 들고 앉아서 또 처분도 제한돼서
거래가 안 되는 것까지도 유통 주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게 참 문제거든요. 사실은 유통 안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이 자기 주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뭐 이것도 회사가 산 걸 막 공시를 하는 걸 쫓아가면서 계속 유통 주식을 시가총액을 계산해서 뭐 등수를 매기고 이러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시총 순위를 또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발행 주식은 유통 주식이 자기 주식은 발행 주식에 포함되지만 유통 주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자기 의결권을 자기 행사할 수 없잖아요. 없고요. 배당도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보면은 고배당을 하려고 그러면은 배당 그 기준을 그때 이전에 자기 회사 주식을 좀 자기 주식을 사놓으면은 그거만큼 배당금을 전략해서 다른 주주에게 배당을 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도 쓰기로 합니다. 자,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계정이며 자본 총계를 감소시킨다.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이 자본금입니다. 근데 이거를 회사가 다시 샀으면 자본을 환급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은 직접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 법적으로 또 감자 절차 뭐 이런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자본일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 총액에서 차감을 하는 계정으로 표시한다.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행한 주식 총수가 1000주인데 그리고 액면가액이 500원인데 자기 주식을 100주를 700원에 샀다. 그러면 유통주식 수는 100주가 줄어서 900주가 되고요. 의결권도 900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선에 대한 비율이 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대주주는 지분율 고정돼 있다 그러면 대주주의 사실상 지분율이 좀 올라가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자본 총계의 감소는 산주 100주를 사놓은, 그러니까 700에서 자본 총계가 7만 원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만 원 현금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자산도 7만 원 감소하고 자본 총계도 7만 원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주식 매입에 사용한 현금 자산이 7만 원 감소하는 만큼 자본 총계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다. 이게 자기 주식의 특성입니다. 회계상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식은 왜 취득합니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는 거죠. 거래되는 주식수를요. 자, 그래서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갈 거냐?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또 이게 말을 안 들어서 또 자기 주식 취득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나 자본 이익률 같은 성과 지표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주당 수익률은 유통주식 총계를 분모로 하고 순이익을 분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죠. EPS가. 그 다음에 자본이익률은 자본금이 분모고, 자본금, 자본 총계가 분모가 되는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분자니까 이것도 자본 총계를 아까 줄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줄여놓으니까 자본이익률이 올라가서 성과 지표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성과 지표를 끌어올린 것이 회사의 그 가치에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하는데, 아까 유통주식수가 주니까, 의결권도 주니까 대주주의 의결권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요 자기 주식을 샀던 자기 주식을 특정인에게 이렇게 몰아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떤 100마리를 탄 어떤 우군을 한테 팔아서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죠. 옛날에 뭐 KCC가 삼성 주식을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가 일단 경영권 방어와 일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스탁 옵션을 임직원 보상으로 사용하기 했을 때 이걸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미리 자기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에서 이게 이런 수법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SK, 옛날에 SK가 그 뭐 회사 바뀌기 전에 SK는 그 안에서 뭐 SK텔레콤 주식 뭐 이렇게 주식을 쭉 가지고 또 에너지도 하는 이런 회사였죠. 사업도 하지만은 주식도 많이 가지고 이 SK를 그 SK의 그 자기 주식을 한 SK가 한 15% 들고 있는데요. 회사를 분할하면서 그 지주회사로 남는 쪽에서는 우선 자기 주식도 다 자기네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계열사 주식은 다 자기가 차지하고, 그 다음 공장시설 이런 시설은 모두 사업자회사한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지주회사 쪽으로 갔으니까 지주회사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 또 지주회사 주식과 사업자회사 주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주회사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야지 자회사를 지배하니까 자회사 주식은 필요하지만은 이 지주회사 주식 요거 중에 일부는 기타 주주, 개인 주주에게 교환하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팔아서 사업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렇게 지주회사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럴 때 미리 자기 주식을 많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SK그룹 이런 데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다 그랬을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저게 주가의 변동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기 주식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는가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회계 처리를 보면요. 자기 주식은 차변에 들어오는데 이게 자산이냐? 제가 회계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자산으로 봤습니다. 자기 주식은 자산성 이렇게. 이거 왜냐면 이거 팔아서 또 현금으로 챙길 수 있으니까 자산이 되는데 지금은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하는, 그러니까 대변에서 빼기기 때문에 차변입니다. 그러니까 현금과 예금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익을 내고 팔았다. 그럼 그 현금과 예금은 최초에 자기 주식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 자기 주식은 없애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깁니다. 자,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에 가느냐? 못 갑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뭐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본잉여금으로 봐서 자본잉여금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 주식이고 자기 주식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돈을 조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데 요게 이제 과거에 이익을 쌓아놨으면 이익에서 상기하고 나머지만 손실로 하는 뭐 이런 회계 처리하지만 뭐 손실이 발생했으니까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으로 조정할 항목이다. 자본 잉여금을 차감할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처분하지 않고 이익 잉여금으로 소각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이익 소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 자기 주식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을 뭐 배당금 할 때도 이익잉여금을 줄이려고 그러면 차변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익잉여금 대변 항목이니까요. 소유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사실은 지금 실무에서 요 분계만 하고 밑에 제가 얘기하는 자본금 감자 차익 분계를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분계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상법 451조에 보면은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식은 액면 총액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이다. 자, 그러니까 발행한 주식을 사서 소각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없어지면 그 발행 주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소각한 발행 주식도 억지로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주식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은 또 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 맞는 걸 주석을 쓴 걸 조금 이따가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분계를 해야 된다고 보냐면 자기 주식으로 해서 소각을 해서 없어진 자본, 없어진 주식은 자본금 차변을 보내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본잉여금 정의할 때 감자 차익은 뭐냐면은 주식의 매입 소각이나 죽음의 환급, 결선 보전 충당 이럴 때 보면은 그 자기 실제로
부담한 돈보다 덜 없어진 자본금, 그러니까 덜 주고도 자본을 없앴다 그러면 그게 감자 차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보면은 이 잉여금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이 하나도 부담 없이 없어진 겁니다. 그게 감자 차익. 그래서 저는 이걸 감자 차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감자 차익 용어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자본잉여금으로 보내서 자본금을 줄여서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이 자본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공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제 7월에 주식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삼성에서는 보통주를 소각했다고 공시했다. 그래서 회사 측은 배당 가능 이익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했기 때문에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 이게 주식 소각에서 없어졌는데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소각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 그러면은 이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각 회사들, 큰 회사들의 이 문제를 다룬 주석 공시가 굉장히 빈곤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금을 없애고 감자 차익이나 뭐 자본잉여금을 올려놔 버리면 이런 주석사항 이게 필요 없고 이 짝이 안 맞는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는 회계 업계에 계신 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바라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 주식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 삼성 KPMG가 감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의 자본 영역 그쪽을 보면은 이게 기타의 자본 항목 이렇게 이제 현대자동차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빼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빼는 계정인데 뭐 기타 자본 항목 설명한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다 자기 주식이다 기타 자본 항목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정기 단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에도 그런 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에 비해서 카카오는 요걸 기타 자본잉여금을 안 하고 자본 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카카오는 그렇게 한 이유를 특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말고 다른 뭐 교환권 대가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을 빼는 항목인데 이쪽에서는 자본 조정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환권 대가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밑에 게 빼는 거기 때문에 빼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 이렇게 똑같은 걸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이라고 하느냐? 요게 우리가 IFRS 체제에서의 우리 문제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상황입니다. 자, 우리 뭐 미국 갭이나 미국에서 갭이 있고 한국도 한국 갭 쓸 때는 각 나라의 상법에 맞춰서 이 자본 계정들을 이렇게 분류도 하고 이렇게 계정 과목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주가 상법을 다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유니폼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할 때도 각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다른 주 것까지 다 보면 유니폼 코드를 강의하는데요. 그래서 유니폼 코드에 맞춰서 미국 기준이 됐었죠. 그런데 IFRS가 출범하니까 IFRS는 전 세계가 다 따르는 회계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상법이 다 틀린데 이거를 통일하는 어떤 표시 방법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IFRS에서 자본 쪽의 규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 놓고는 만약에 IFRS가 규정한 내용이 없으면은 각 나라의 우선 회계 갭, 각 나라의 갭 쓰고 있는 갭을 우선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갭을 많이 따르고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모두 자본 이름도 다르지만은 그 과거에 우리가 썼던 자본에 대한 갭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IFRS는 이런 문제를 조금 각 나라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또 표시하는 방법도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자, 자기 주식뿐만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기 주식 갖고 똑같이 이 자본잉여금에서 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식 조정하는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자기 주식입니다. 제가 자기 주식 매입 처분 소각 시에 주가는 어떻게 변동하겠는가, 이 주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사주를 매입하면 유통주식을 준다. 그 다음에 주당수니까 자본이익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의 단기적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로 자사주 처분은 매입과 반대해서 주가 반응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처분했다 그러면 유통주식이 확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근데 이게 항상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쭉 회사들의 자사주 자기 주식이 끄트말이 어디 갔나가 할 때 가장 비극적으로 자기 주식이 앉아 있는 거는 조선사들이 망해서 조선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사 재무제표를 보는데 각 조선사마다 자기 주식을 잔뜩 들고 있거든요. 주가가 막 떨어질 때 방어하려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회사인데 팔고 나간 주주는 땡잡았고, 그럼 나머지 주주들은 그걸 덤태기를 써서 결국은 산업은행이 다 자기 주식 산 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진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자기가 관리하는 좀 부실한 회사들이 자기 주식 사는 걸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사도 파견하고 이런데 이런 거를 가만두고 있다가 결국 다 껴안는 사건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자사주를 소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요거는 처분보다는 좀 달리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당순이익 계속적으로 배당 이렇게 상환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결론 부분에서 이 자사주 소각 자꾸만 하는 거 이거 괜찮은가? 이 얘기는 또 결론 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사주 매입하다더니 양치기 상장사 많다, 안 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이 양치기 소년, 늑대 소년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본데, 양치기는 진짜 완전히 늑대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늑대가 온다 그러면 그냥 계속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자가 양아치라고 쓰려다가 양치기로 바꾼 것 같아요. 데스크가. 양아치 같은 상장사 많다. 거짓말 시킨다 이거 아니죠. 자사주 매입한다가. 그래서 이 자사주에 대한 공시 이런 문제는 이것도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공시 위반 문제로. 그러나 자사주 안 하는 데도 많이 있다는 것이 10월 15일자 한국경제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자사주를 살자주인가 자살주인가 이런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문 칼럼을 한 1000여 개를 써서 지금 돼 있는데 교수 생활 동안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단어를 쓴 게 청년일자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하니까 이 청년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년 넘게 청년일자리 계속 얘기했는데 더 사태가 계속 악화되잖아요. 자, 근데 전문적 용어로서 가장 많이 쓴 것이 자기주식입니다. 자사주 자기주식. 이 자사주 자기주식이 참 카멜레온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기사들을 딱 보면은 기사마다 떼놓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단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선 회계도 좀 정확히 자본총계에서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으로 그대로 다 이렇게 묘사되는 거 이거 참 문제다. 이거 맞춰야 된다. 이 칼럼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칼럼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 잔뜩 사서 속아가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재무에서 기본적인 이론은 회사는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자기가 조달하는 자본을 조달 코스트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NPV 미래형 순현금을 플러스가 나오면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 이론이라도 더 벌어진 것이 회사 전체의 부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사주를 산다는 건 뭐냐면은 못 되는 회사가 자사주 사는 거는 망하려고 하는 거. 자살주입니다. 그거 자살주. 그거 좀 막아야 됩니다. 이가. 근데 빨리 자살하겠다는 거죠. 잘 되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거는 현재 주주의 비위를 맞추려는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수익성이 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금 조달하는 코스트가 자기 수익성 밑인데 더 조달해서 더 하면은 수익을 더 늘리겠는데 그러나 대주주가 이 경영권을 보호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익 나는 그걸로 해서 주식 소각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NPV가 파지티브한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나라의 온 여론들이 다 삼성이 왜 다 독식하느냐, 현대차가 독식 이렇게 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데가 너무 양극화 이렇게 하니까 이 큰 데는 자기 수익성을 자금 조달해서 코스트를 이겨서 NPV를 플러스 낼 수 있고 일자리 더 만들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자사주를 사도록 자꾸만 사서 이익 소각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 실업대책. 제가 20, 30년 동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는데,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금융지주사, 사회이사 하거나 이럴 때 보니까 이 주가의 변동을 그다음에 좀 주식 큰 손으로 투자하는 손들의 그 니드, 그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익 소각을 안 할 수도 없는 참 아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선 의사결정은 각 회사의 경영진이 하고 사회이사들은 철저히 그 의안을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임사, 감사위원들도 다 그렇게 의무가 있고.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회사별로 다 사정이 틀립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그러나 정책 결정자나 금융회사나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걱정하는 건전한 시민들은 이 자기 주식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조금 회계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그래도 가장 좀 쉽게 풀어서 그리고 자사주, 자기 주식 그 뒤에 배경 속에 있는 걱정까지를 다 포함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삼성 KPMG에서 이 여러 가지 참 말씀을 드렸던 ESG에 대해서 1부, 2부 발표하는 거 지금 ESG 1은 한 6,400번 그리기가 있는 것 같고요. 2는 제가 회계 처리를 많이 다뤘으니까 이 회계는 역시 끝까지 이렇게 듣기가 참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회계에 대해서 첫 번째 회계를 이해하는 기본, 그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를 설명한 것을 방송을 만들어서 지금 방송 중에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오늘은 자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계획은 우리가 가장 유용한 재무제표인데 정확히 알지 못해서 사용 못하고 있는 현금 흐름표 문제를 특히 이 국제회계기준에서 현금 흐름표 작성 방법이 미국이나 과거의 우리나라 것보다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걸 포함해서 다음 강의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